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발효와 효소. 이제 그러면은 효소가 무엇이고, 이제 효소가 뭔가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효소에 대해서 막 누가 얘기하면은, 아, 효소는 이런 것이야 하고 말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발효. 발효란 어떤 물질을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된장 먹죠, 그죠? 콩 먹는 거하고 된장 먹는 거하고 소화가 어느 게 더 잘 될까요? 된장이 되죠. 이미 다 이제 발효를 거쳐가지고 이제 분해시켜 놓은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미생물을 통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 발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딱 물질이 나오죠. 어떤 물질이 나오냐 하면은 배추는 김치가 되고, 우리가 배추하고 김치하고 달라요. 네, 배추는 배추고 김치는 김치거든요. 근데 붙여가고 배추, 김치 이래 되는 그런 거죠. 예, 콩이 청국장, 된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청국장이 여러분들 막 청국장 싫어하는 이유가 좀 싫어하죠. 그 냄새 때문에 싫어하죠. 근데 청국장, 맛있는 청국장 냄새 안 나요. 아주 이렇게 냄새,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왜 그런 독한 냄새가 나냐 하면은 잡균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청국장을 하시면 맛있고, 아주 이렇게 냄새도 좋은 그런 청국장을 먹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우유가 요거트나 치즈가 되는 거고, 무가 장아찌가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막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효, 지금 뭐 이렇게 음료도 있고 많이 하는데, 한국 음식, 한국 사람의 기술로 발효 못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젓갈 딱 퍼놓으면 썩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맛있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 갈치, 순태젓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 그런 거 싫어합니까? 그거를 아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예, 저 어디 갔더니만 그거 요만한 단지에 2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제 발효가 되는 거고요. 효소라는 것은 과정을 만들어 가면서 생성되는 물질들입니다. 체내의 모든 뭐 생화학 반응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촉매. 그러니까 그 효소라는 것은 인체만 있는 거 아니죠.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효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무도 있을까요? 네, 있죠. 예. 모든 것은 다 있어요. 이런 거는 효소가 없어요. 예.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살아서 자라고 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있어요. 그 나무라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바삭 말라가 죽은 거는 그게 또 없는 거죠. 그런데 꼽으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생명이. 그런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효소들이 뭐 다 정해져 있죠. 아밀라제, 라파제, 말타제, 수크라제 막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소, 저와 효소의 역할. 우리 보면은 이제 기질 플러스 효소 이거로 생성물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효소는 이제 재사용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딱 지하고 아기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걸 열쇠와 자물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집에 자물쇠를 딱 잠가 놓죠. 근데 그걸 연락을 하면 그게 맞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준다는 거죠. 딱 두 개로 분리를 하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 효소라는 것은 딱 자기하고 짝이 맞지 않으면은 반응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뭘 먹었다. 비타민 종류를 먹었다. 그럼 어떤 효소하고 이게 맞는가가 딱 짝이 맞아져 가지고 그게 그 다음에 다른 생성물이 딱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튕겨져 나가버려요. 튕겨져 나가고, 이 얘네들은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몰라요.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지. 지난번에 제가 단백질 만들어내는 과정 애니메이션 보여드렸나요? 봤어요? 여기서 안 했나? 다른 데서 했나요? 네, 다른 데서 했나요? 자, 요렇게 여기에 딱 짝이
딱 맞춰질 때 다른 걸로 만들어내고 밑에 효소는 다시 활용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반응물 오면 만들어 또 내주고 또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짝지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튕겨내버려요. 자, 녹말이 엿당으로 변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녹말이 엿당으로 변할 때 들어가는 효소가 이름이 뭐죠? 예, 아밀라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 포도당까지 가는데 여기 녹말이 기질이 되는 겁니다. 녹말이 기질이 되고 그 다음에 엿당이라는 거는 반응물이에요. 쪼개진 반응물. 그러니까 녹말이 여러 개의 분자의 녹말이 있으면은 그 두 개의 엿당으로 딱 분리가 돼 버려요. 녹말이 한 6개가 모여 있어요. 녹말 덩어리가. 그래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들어가요. 그럼 딱 들어가면서 이 이제 덩어리진 엿당을 두 개의 분자로 탁탁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이게 그러면 엿당이 나온 거 있죠. 이게 반응물이에요. 반응물이면서 또 다시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엿당을 다시 포도당으로 쪼개는 게 있겠죠, 그죠? 쪼개는 게 있는데 그 쪼갤 때 말타아지가 딱 들어가요. 말타아지가 딱 들어가면서 하나의 단당류죠.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딱 만들면서 세포 속으로 그게 들어간다는 그런 거. 그 세포가 그걸 먹고 산다는 그런 겁니다. 요게 그럼 기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물 있죠. 그런 게 기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만한 거 먹잖아요, 그죠? 아, 이런 건 아니구나. 이만한 거 먹잖아요. 이만한 거 잘라가 이렇게 먹잖아요. 먹으면은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진짜. 네, 우리는 말도 씹고 사람도 씹고 막 그냥 그래 하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딱 이게 이제 아밀라제가 들어가서 부서져요. 여러분들 그 밥 있죠, 밥. 쌀밥 꼭꼭 씹어 먹으면은 끝에 뭔가 단 게 나오죠. 그게 아밀라제가 들어가서 예, 이렇게 엿당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저 밑에서는 소장에서는 뭡니까? 거의 이렇게 소화를 완전히 시켜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런 진액을 대장에서 다 빼내는 이런 걸 합니다. 자, 요렇게 할 때 이제 조효소가 필요한데 이게 그 조효소라는 거는 제가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 조효소가 있어야지만이 작용이 돼요. 이게 비타민, 미네랄, 이용 상태의 무기염류입니다. 뭐 철, 마그네슘, 칼슘, 아연, 뭐 니켈, 크롬, 뭐 인, 황, 막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체 구성에 필요한. 그걸 앞으로 좀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얘네들이 효소입니다. 얘네들이 효소입니다. 생긴 게 어떻습니까? 뭐 이제 효소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으면 아니에요. 효소가 지멋대로 생겼어요. 막 각각이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있나 이렇게 딱 이렇게 아구를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비어져 있어요. 여기에 딱 만든 거 들어오면 딱 물면서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쪼개가지고 탱탱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찾아보세요. 있나? 이렇게 생긴 거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효소 작용을 못 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 이제 어떤 비타민이 오고 어떤 미네랄이 와가지고 여기를 메꿔주는 거예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여기도 이거 없어요.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지들이 알아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댕댕댕댕 다니면서 막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 속속속속 들어가가지고 딱 맞춰지죠. 예. 얘는 갈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요에 맞는 애가 이제 가야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딱 작용하고 난 뒤에 이거 툭툭 떨어져갖고 다른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엿당으로 분리가 되고. 아시겠죠? 아주 쉬워요. 이렇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소화라는 거, 소화가 되니 안 되니, 그럼 소화가 뭔데요? 소화가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소화는요, 쉬운 거예요. 이게 소화를 할 때 삭혀서거든요. 삭혀서 화하게 만드는 게 소화입니다. 분해 해가지고 없애는 거. 그러니까 아주 큰 덩어리도 뭡니까? 덩어리를 아주 잘게 부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먹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 세포가 먹으면서 내 몸의 뼈대를 만들어내고 이 머리카락도 잘 빠지잖아요. 지금 원영 씨는 머리카락이 이쁘게 나는 게 소원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 애가 지금 전부 부실한 거예요.
부실한 거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게 해줘야 돼. 이게 굉장히 멀어요. 거기까지 뇌 머리 쪽에 가는 거. 그러니까 멀기 때문에 여기서 바깥에서 해주고 안에서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저도 머리 말씀드렸죠. 엄청 빠졌던 사람. 지금은 또 한 손 안에 또 질라 하니까 머리 고무줄 3번 돌려야 되는데 이제 2번밖에 못 돌려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화 효소가 왕성한 시기가 있어요. 왕성한 시기가 여러분들도 있었죠? 언제죠? 예. 청소년기. 그때는 뭡니까? 아마 그냥 돌도 소화된다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있죠. 돌 소화돼요. 아작아작 씹어 먹을 수가 있다면 돌도 소화돼요. 그 정도로 이거 우리 효소는 강하다는 그런 겁니다. 자, 소화가 잘 돼야 건강하다. 그래서 소화라는 거는 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잘게 아주 잘게 부수는 작업이 소화다. 삭혀서 아주 이렇게 삭혀서 다른 걸로 화하게 만드는 게 소화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을 쉽게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소화가 뭔데요? 이러니까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러니까 예? 어렵나요? 소화는 잘게 아주 잘게 부수는 그런 작업이 소화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안에 그거 발효하는데 뭐가 하는데요? 바실러스 스버틀리스 BK428 눈이 동그래갖고 뭐라고 하셨어요? 바실러스 코큘러스 뭐 이러니까 뭐라고요? 아이고 저도 너무 길고 바실러스는 거의 막 이거 락토바실러스 막 이러거든요. 유산균 종류. 락토바실러스 그 뒤에 이름들이 막 달라요. 근데 하는 애들이 그 애들이 하는 작업들이 또 다르더라는 거죠. 예, 이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고분자를 덩어리를 아주 작은 걸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자, 이게 이제 뭐죠, 이거? 식사하고 오셨죠? 예, 밥이죠. 자, 이걸 녹말로 딱 만들어냅니다. 이건 이제 우리 그거 할 때 이렇게 뭐 하죠? 저기 무슨 찜 할 때 막 녹말로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하는 거나 그 쌀가루로 하는 거나 보다는 녹말가루를 가지고 하는 거. 근데 녹말가루 이게요. 먹다 보면 나중에 뭘로 변해지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 물로 변해져. 이게 효소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요. 빨리 사가버린다는. 그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먹으면서 숟가락에 아밀라제가 이제 묻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걸 삭히는, 소화를 시키는 거, 삭힌다 그러죠?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녹말을 부수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덩어리를 갖다가 작은 분자로 깨준다는 거죠. 이렇게 깰 때 아밀라제라는 게 딱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지고 이 녹말 분자를 이제 2당류로 쪼갭니다. 2당류로 탁 엿당 이렇게 쪼개죠. 이게 이렇게 쪼개는데 요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식혜 만드시죠, 그죠? 식혜 하실 때 밥알이 싹죠, 그죠? 삭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삭은 게 안에 알 아래에 있는 영양소가 송 빠져나오면 붕 떠가 오른다, 그죠? 그런 과정이죠.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난 뒤에 식혜를 드시면 소화가 잘 되죠. 근데 여러분들 시중에서 주는 건 식혜를 먹는 게 아니고 설탕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텔 수 있으면은 작게 넣으면서 밥을 많이 넣고, 여기 뭡니까, 이거. 엿기름을 좀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곱게 하기 위해서 덩어리를, 그러니까 앙금 깔아앉는 거 있죠. 안 썩죠, 그죠? 근데 그거 같이 해놓으면 색깔은 좀 검지만은 소화에는 짱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막 사람들한테 줄 때 요거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설탕 넣고 맑고 이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 가시면은 딱 그런 게 나온다 하니까 불량식품 이렇게 그런 거 보시면. 그래서 저는요 불량식품이 너무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참 이거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이거 뭐 가마까 이랬는데 요새는 막 마구 먹습니다. 일단 먹습니다. 먹고 저는 이제 뒤처리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먹습니다. 그 우리 애가 요 학교 다닙니다 지금. 아마 지금 있는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지 싶습니다. 있으면 이제 통화 한번 해보고 데려가고 없으면 그냥 가는 거.
있는데 우리 애 보고 제일 부탁을 많이 합니다. 밖에서 불량식품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을 수가 없고 그래도 이제 대수 좀 작게 먹으려고 하거든요. 어느 날은 그럽니다. 엄마 내 불량식품 좀 사줘 이럽니다. 그래 뭐 사줄까요? 라면 한 번만 먹어보면 안 될까요?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 스프 빼고 먹을까? 이랬더니 그럼 무슨 맛이야? 그럼 스프만 먹을까? 그랬더니 참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씩 막 이제 슈퍼마켓 가자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먹어온 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박 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그걸 줄이니까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배가 아프다고 잘 구불렀거든요. 예, 우리 애가 이제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오늘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자, 이 엿당을 말타제가 들어가서 또 쪼갭니다. 쪼개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엿당을 여기 두 개의 분자를 육각형인 하나의 분자로 딱 쪼개내죠. 그럼 그건 뭐냐 하면은 포도당이 되는 겁니다. 포도당의 원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하나로 쪼개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하니까 세포 속으로 쏙쏙쏙 들어간다는 겁니다. 단당류가 이제 세포막을 통과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런 작업을 해주는 게 소화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세포가 그걸 먹고 이제 자기가 뭐 합니까? 그 조직을 구성하는 거예요. 간 조직, 이렇게. 그래서 조직을 구성해갖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 겁니다. 기관이 돼가지고, 이제 기관이 되어가지고 인체를 구성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소화시키는 거 볼까요? 위에서부터. 이제 제가 입을 그리려 했는데, 그냥 입 안 그려도 이게 입에는 아밀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밀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 소화효소보다는 뮤신, 펩신, 염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분비물이 있고, 외분비물이 있어요. 내분비물은 거의 호르몬들이죠. 그리고 외분비물은 이제 소화효소라든지 이런 게 외분비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쓸개는 쓸개즙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떤 소화효소가 아직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우리가 인체 내에서 1%라도 알까요? 지금 알고 있는 거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1%인지 아니면은 2%인지 3%인지 그거 몰라요. 아직 0.5%인지 그걸 몰라요. 정말 신기해요. 이 우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쓸개즙에는 계속 지금까지는 이제 유화를 시키는 거, 그런 이제 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소화효소는 없다라고 얘기를 아직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췌장에서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말타제 이런 게 나옵니다. 나머지 여기 인슐린, 글루카곤, 소마토스타딘 이런 거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내분비 호르몬 되는데 여기 췌장에서 이게 나와서 이제 이게 위장에서 그걸 잘게 이렇게 방앗간입니다. 위장은 이걸 아주 믹스를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토해 보셨죠? 예. 토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끈적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거 뮤신이 막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저는 연탄가스 이런 게 좀 취약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전부 연탄불로 이렇게 떼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 데는 항상 우리 집은 병원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얻고 뛰기 좋은 장소. 그래서 가까이. 그래서 아주 약간 다른 내 동생하고 둘이서 자는데 저는 마시고 우리 동생은 괜찮아요. 그래서 휙 넘어가 버리는. 연탄가스 자주 마시면 이 머리가 나빠져.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연탄가스 막 이렇게 잘 취하고 막 이랬던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몸이 좀 약해진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소화효소가, 제가 좀 잘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은 쓸개가 탈이 나갖고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이거 뭡니까? 췌장. 여기서 이 췌장이 그 기능을 못 해가지고 결국 돌아가셨고 이랬습니다. 그 췌장이 기능을 대할 수 있도록 한 번 맞는 주소가 500만 원짜리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효과가 없었고 그 병원에 종사하는 분이셨어요. 효과가 없었고 결국 돌아가시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 공부를 해보면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라는 그런 거. 거기까지 사실 있죠. 우리가 정치하고 똑같아요. 이 몸도 있죠. 저 천에 있는 구석구석까지 살핌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열악하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길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수풀이 우거지고 막힌 게 많아서 못 간다는 거죠. 항상 보면 택배도 있죠. 그 상간 무슨 지역은 택배 안 합니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예, 추가 요금. 그 추가 요금 받고도 달라 해도 안 되는 데도 있다는 거죠. 거기는 못 갑니다 이렇게. 추가 요금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있죠. 우리 몸도 뭔가 막혀 있고 이러면 그쪽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손톱 밑에까지 모세혈관이 다 연결돼 있고. 머리 끝까지 발톱 밑에까지 다 돼가 있는데 그게 막혔다는 거죠. 그럼 이 무릎이 알려요 하면 그쪽에 가는 길이 좀 막혀 있다는 그런 겁니다. 팔이 알려. 이거 다 그런 거예요. 그걸 뚫어주는 게 음식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뚫어요? 효소. 아니 효소 말고 아니 우리가 인공적으로 어떻게 못 뚫어낸다는 그런 거죠. 그 뭐 요즘 막 그 동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막 넣어가지고 뚫기도 하고 이러는데 모세혈관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각 모세혈관이 앞으로 그거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가는 길이 구말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효소가 췌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엄청 많은 거는 여기 소장에서 있습니다. 펩티다제, 디펩티다제, 장리파제, 말타제, 락타제, 수크라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위장에서 소화시킵니까? 아니죠. 위장은 소화시키는 기관이 아니고 완전히 자르는 거는 입에서 많이 해야 돼요. 됐었으면. 그래서 이 치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복에 들어가는 오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 들어가면서 이빨 이라더라고 할머니들은. 그 외에는 몰라요. 오복이 치아는 안 들어가요. 예. 장수하려면은 장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장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식이 들어가고요. 제가 5개를 다 외웠는데 치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장수를 하려면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기 위해서는 치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복하는데 치아 이러면 안 돼요. 치아는 오복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입에서 잘게 부숴가지고 주면은 위장이 좀 편해요. 입에서 많이 씹을수록. 그러니까 위장이 좀 편해지면은 그거에 이제 믹스를 잘 해서 그다음 이제 십이장을 통해서 유문이 또 위장 부분에 가서 강의를 하겠지만 유문이 활짝활짝 안 열립니다. 조금씩 열립니다. 이렇게 조금 열릴 때 밑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 소화 다 됐으니까 좀 더 내려 보내주세요 하면 유문을 딱 열어가지고 이제 위에는 본문이고 밑에는 유문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좀 열으면은 쫙 내려가서 또 소화시키고 또 끝나면은 밑에서 또 이제 그거 호르몬을 보냅니다. 자극 호르몬 보내갖고 다 됐어요. 또 내려 보내주세요. 이럽니다. 아주 인체는요 정말요 분업화가 잘 돼 있고 정교합니다. 다 됐다고 확 열고 이렇게는 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소화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었다 뭘 먹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대략 최고 6시간까지 걸린다는 것. 근데 6시간이 걸려도 그대로 앉아있다 하는 거는 뭡니까?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소화 요소를 작게 쓰고 이제 그걸 갖다 내 몸에 축적을 시켜서 건강하고 사실 효소를 많이 쓰지 않으면 젊어요. 효소를 많이 쓰면 늙어요. 예. 그래서 효소를 우리가 좀 아껴자. 그래서 생으로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자? 발효를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발효를 하는데 미생물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이게 발효죠. 배추가 김치가 돼 있어요. 저는요. 작년에 담을 때 이거 듬뿍 담았거든요. 너무 아직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지금 뭐 이렇게 그거 꺼내면 아삭아삭하니 그대로. 여러분들도 아삭하긴 하죠. 작년에 거. 근데 저희는 시원하면서 아삭하고 아주 맑아요.
원래는 한번 그걸로 한번 담아보세요. 자, 효소의 크기를 볼까요? 분자의 크기가 약 1mm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했는데 원자의 크기는 0.1mm다 이렇게. 그럼 세포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미터. 세포의 크기가. 근데 1 마이크로미터가 100만 분의 1이 됩니다. 100만 분의 1 여러분들 쪼개지는 거 상상이 됩니까?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생물의 크기는 0.15에서 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효소의 크기는 나노미터로 들어갑니다. 10 나노미터입니다. 1 나노미터가 이거 10억만 분의 1이라는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성인들의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거 1 나노미터가 성인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이라는 그런 겁니다. 이거 10만 분의 1 못 쪼갠다, 그죠? 그게 나노. 그러니까 이거 요즘 화장품도 그러잖아요. 나노로 쪼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흡수가 잘 된다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나노로 쪼갠 거를 저는 쓰고 있어요. 미생물 애들이 발효한 거. 작년에 밀감 있죠. 작년에 밀가 겨울에 저는 이제 저희들은 제주도에서 그거 완전 무웅에 유기농 밀감을 공수받습니다. 좀 못생겼습니다. 껍질이 잘 안 까집니다. 그걸 공수받아가지고 저 껍질을 말려가지고 계속 쓰고요. 속은 이렇게 이제 갈 때는 어떤 때는 녹즙기에 갈 때는 전체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갈아가지고 껍질은 따뜻한 거고 속은 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아가지고 그걸 깔아앉습니다. 아주 맑은 물을 떼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만한 2리터 이제 2리터 정도 1리터씩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다른 거 하고 희석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럼 계속 발효해요. 그걸 우물만 떠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드리고 싶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다음에 만들면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제가 밀감 나올 때까지 제가 쓸 그 부분만 병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좀 잘 이제 옮기지는 않습니다만 요만한 병에 이제 한 반 병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뿌리는데 어머 그거 발효한 거 뿌리면 피부가 상하는데 저 안 상했어요. 그것만 발라요. 그것만 잘 때는. 미스터처럼 저거 뭡니까? 우리 또 말고 제일 처음 바르는 거 뭐죠? 스킨처럼 그걸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르면 그 상큼한 그거 뭐죠? 향이 딱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단다면은 그 허브 오일 조금만 한 2-3방울만 딱 들이면 그 향이 싹 돕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게 이제 다 애들이 계속 지금도 쪼개고 있어요. 지금 뜬국 열면 빵 하고 열려요. 쪼개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걸 쓰게 되면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저는 눈 밑에 전 주름이 별로 자글자글하지는 않습니다. 자글자글한가요? 지금 제가 제 얼굴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미생물인데요. 제가 이 크기를 정말 그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한번 쭉쭉 그려봤어요. 요게 이제 미생물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미생물 크기. 미생물 크기가 0.15에서 그 크기가 어떤 구균들은 동그란 게 점인데 보이진 않아요. 동글동글한 애들이 있죠. 다다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길쭉한 짝대기처럼 해가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요게 0.15에서 5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이렇게 잡았는데요. 효소는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옆에 가서 미생물이 크기 가늠됩니까? 이거. 여러분들 밥 있죠, 밥. 밥을 떠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밥 한 숟갈. 이 밥 한 숟갈을 내 몸으로 나누어 보세요. 이해됩니까? 효소가 그 미생물의 먹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쉽죠? 예. 그러면은 효소를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효소 모양입니다. 얘가 효소 모양인데, 요렇게 각각이 생겼어요. 요렇게 큰 애도 있고, 이렇게 작은 애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한 10나노미터라고 하면은, 10나노미터라고 하면은, 요 정도여야 되는 거. 요게 한 10나노미터 되겠네요. 요건 더 작은 거죠, 그죠? 이렇게 효소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잘 없고요. 전부 다 이제 외국 편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발효 효소의 현주소. 저도 몰랐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발효를 했던 겁니다. 자,
식품의 장기 보관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탕 절임, 소금 절임, 식초 절임, 알코올 절임.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거의 이 네 가지로 거의 써져, 그죠? 요렇게 하고 있어요. 요렇게 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물론 이제 식초 절임도 하고 있고 소금 절임도 아직도 하고 있고 알코올 절임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죠? 평소에 먹는 거. 설탕 절임입니다. 이게 요새 막 많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설탕 절임을 하게 되고 뭐 소금 절임 하게 되고 식초, 알코올 절임인데 보관은 용이하지만 전부 자극적입니다. 단맛에 단맛 너무 좋아하면은 병 생겨요. 성질도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뭐 짠맛은요 여러 가지 다 하나로 쏠리게 되면은 이상 현상이 생기기가 쉽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요즘 발효의 현지수입니다. 지금 전부 설탕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효를 하면 설탕은 또 피해갈 수 있는데 지금 계속 0% 설탕에 거의 많이 도전하고 있어요. 그 0%의 설탕에 도전해갖고 먹어보면 아, 나 못 먹겠어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발효한 게다가 꿀을 좀 타서 드시고 이러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거는 이제 발효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이렇게 부패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저는 지금 매실을 지금 아무것도 안 넣고 발효한 거하고 유균을 넣고 발효한 거하고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와 그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부패 안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다음에 제가 그런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패 방지를 위해서 지금 설탕 절임을 거의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부패 방지보다는 설탕 절임 이렇게 어떤 제가 음식 박람회 가고 깜짝 놀랐어요. 막 맛있는 장아찌가 있어요. 찍어 먹어보라고 이렇게 있는데 물어봤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이 너무 달콤해서 너무 달아요. 몇 프로였어요? 1대 1.2. 그리고 최고 작은 거 1대 1.2고 많이 한 거는 1대 1.7 여기까지 갔어요. 그게 도대체 뭘 먹으라는 말인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에 절인 그 장아찌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그런 거죠. 설탕 장아찌. 그러니까 그거 애들이 이게 설탕이 있기 때문에 달콤한 그런 맛을 가지고 이거 어디서 완전히 막 그냥 큰 단지에 막 그냥 어디 장소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설탕 그거를 이제 설탕물에서 건져낸 거죠, 그렇게 건져낸 거. 설탕은 발효를 정지시키거나 더디게 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기지를 넣고 어떠한 이제 설탕이라든지 그 촉매제를 넣는다는 거는 이제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농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농도로 이게 옮겨가죠, 그죠? 옮겨가요. 이게 옮겨가면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빼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영양소가 있는데 영양소 사이에 뭐 끼어 있는 애들이 있죠. 여기 모든 거에는 미생물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있습니다. 뭐 하나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소금이나 설탕을 이제 주입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탕을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같이 섞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질 속에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쫙 옮겨가면서 어떻게 되죠? 다 여기로 갔죠,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습니까? 날씬해졌죠. 살이 홀라당 빠졌어요. 이건 살아있기에 다행이다. 근데 어떤 애들은 거기서 생성을 못해요. 안 살아있어요. 못 살죠. 그거 실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설탕, 여러분 몸무게 몇 킬로입니까? 한 50kg 됩니까? 설탕 50kg 사놓고 그 안에 딱 들어앉아 있어 보세요. 아침 되면요, 쪼글쪼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몸에 온도 있죠, 그죠? 온도 있고 설탕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게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오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살 뺀다고 저기 어디 가죠? 그게 가잖아요. 뭐 찜질방, 소금방 가죠. 그거 하면 여러분들 살 빠진 것 같아요. 왜? 수분을 다 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빼고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는데 밥 한 그릇 먹거나 뭐 홀라당 원위치 돼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런 작용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 삼투압이 심해질 뻔했는데 1대1 이상 이렇게 1대1 이렇게 가버리면 그래서 이 농도를 줄인다는 그런 겁니다. 효소에 대해서 좀 시끄러웠고 이런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을 안 했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효소가 살아 있었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이랬는데 왜 그러냐면 설탕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국민 건강이 위험해진다는 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 그거 설탕 발효 효소를 못 먹게 지금 거의
예, 좀 시끄러웠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한 약간의 그 뭡니까? 아니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바꾸기 위해서 한 번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위상차 현미경을 통해서 발효액 속의 미생물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위상차 현미경입니다. 아주 거창하죠. 예. 지금 하나 더 살라고 합니다. 들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가져온 거 직접 보기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자, 위상차 현미경 400배입니다. 1000배로 하려면 막 기름도 넣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400배로 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안 나오지? 아, 이게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나오네요. 여기 저한테 나오는데 여기에 저장된 게 얘는 다른 컴이라 가지고 저장된 게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잠깐 돌려봐 줄게요. 이게 보일란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동영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얘도 또 삐꼈나 보네. 아, 예, 예, 예. 예. 자, 여기에 보입니까? 네, 보여요? 조금 더 세요. 좀 더 세우라고요? 그럼 여기 다 끼는데. 예, 보여요? 예, 예. 보여요? 색깔. 살았네.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얼마나 살아있어요? 둥실하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한 마리, 이제 영상 시간이 돼서 꺼졌어요. 한 마리 이렇게, 예, 한 마리가 이렇게 싹 지나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일단은 여기는 그 자료가 넘어가서 그런데요. 사과 2년 이런 거 있고요. 100가지 산야초 3년 된 거 이런 거 있어요. 예, 이거 사과 2년이네요. 사과 2년 한번 볼게요. 자, 보이나요? 예, 예. 보이나요? 2년 된 거. 예, 사과 1:1 비율로 해가지고 2년 한 거예요. 그래도 조금 그건 있네요. 1:1 해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알아요. 얘네들 겨우겨우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현미경으로 헤엄치갖고 찾아낸 거예요. 이게 어디 있나? 요만큼 떨어뜨리고 한참을 이게 돌려서 보거든요. 이게 요렇게 있고요. 겨우 요렇게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또 넘겨볼게요. 자. 아, 이거는 그거 있네요. 자. 방금 100가지 산야초 한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종균을 사용을 했던 게 있습니다. 종균을 사용해도 설탕 비율이 도를 넘어버리면은 요 균들이 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고 어느 시기가 또 지나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쭉 제가 이제 발효한 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백년초 당기 웃을 이렇게 3일 한 겁니다. 비율이 어떻습니까? 비율이, 예, 1:0.2로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 요게, 예, 현미경, 요게, 마우스가. 금방 지나갔나요? 아, 요건 아니, 여기 보시죠. 제가 지금, 보이나요? 네.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예. 와글와글하죠? 아까 있는 거하고, 그거는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까는 촌이고 여기는 서울이네요. 그렇게 세면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이거는 아주 작은 데서 지금 제가 좀 잘라낸 거예요. 실제로는 큰 화면을 축소시킨 게 아니고, 이만큼 있는 거를 가를 잘라내가 조금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근 3일 된 겁니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또 안 되고 있네요.
당근 3일 어때요? 많죠? 지금 이 정도, 와글와글 이 정도에.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볼게요. 이거는 우슬분자를 현미경으로 우슬의 그 조각 있죠. 사실 우리가 눈으로 어떤 조각을 현미경에 올라올 때는 물만 올라옵니다. 조그만 물만 올라오는데요. 이 분자 보입니까? 이래 덩어리가 큰 데다가 미생물이 붙어가지고요. 그걸 깨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세월에 깨나요? 그래서 우리가 발효를 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잘게 잘라줄수록 얘네들이 활동하기가 좋다는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부추를 또 3일 발효를 한 겁니다. 예, 얘네들이 너무 이뻐요. 얘네들을 맨날 말려 죽여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양을 말려 죽이고 수십억 마리를 제가 맨날 꺼내가고 보고 말려 죽이고 미안하여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보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 자소엽이 저기 또 자꾸 나온다. 깻잎 있죠. 깻잎을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이거 동영상으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내 컴퓨터가 포화 상태가 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사진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예, 좀 다르죠. 이게 바실러스가 각각의 그 기질에 따라서 모양들이 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예, 또 그다음 또 볼게요. 이거는 파프리카입니다. 효모가 엄청 많이 나왔어. 우리 남혜쌤하고 우리 어떤 거를 꺼내놓고 둘이서 그냥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쁜 꽃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 입체적으로 보면 봉봉봉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막 점 하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확 휘젓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거 말고요. 다른 거 한 거 있는 거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예, 이거는 그겁니다. 양념 만들려고 시작했던 건데요. 요거 뭐죠? 표고버섯. 표고버섯은요. 글루탐산이 많이 있어요. 글루타메이트가 있어요. 글루타메이트가 있는데 요거하고 다시마하고요. 딱 섞어서 천연양념 만들어 놓으면 맛을 끝내주게 만듭니다. 아주 그것도 다시마도 발효를 하면 좋죠. 예. 자, 요거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모양새가 있죠. 아주 특이하죠. 예. 그런데 요리할 때 이래 나오고 또 다르게 하면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내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일단 제가 때가 되면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당근이에요. 당근인데 하나는 분말을 해가지고 배양을 한 겁니다. 그냥 당근을 발효 안 하고 요걸 말려가지고 분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양해서 봤을 때 하고요. 요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도 또 여기를 못 보겠네. 이게 나오네. 보입니까? 예. 예. 꿈틀꿈틀하죠, 얘네들. 예, 와글와글하죠. 그러니까 발효해가지고 분말로 나온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말 배양한 거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만큼 건강이 많이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매료가 됐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요게 이제 천연 글루탐산 나트륨 만드는 겁니다. 쭉. 예. 이게 색깔 참 이쁘죠, 그죠? 이게 전부 다. 근데 파프리카하고 파프리카 옐로우하고 레드 저거는 발효시킨 건데 저런 색깔이 나왔어요. 이렇게 발효 작업하는데 우리 나미쌤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했고, 요거는 말리지 않은 겁니다. 발효하지 않은 겁니다. 요거도 발효하지 않은 겁니다. 색깔이 참 이쁩니다. 발효하지 않은 건데, 요거는 발효한 겁니다. 요건 발효한 거고, 이렇게 발효한 거를 몽땅 섞어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파프리카는 안 섞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파란색도 있고 발효된 색깔도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나물 무치고 할 때 막 넣는 겁니다. 그게 천연양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새우를 넣느냐 뭘 넣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달라진다는 그런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파프리카 발효한 액상입니다. 예, 되게 맛있었어요. 자, 요거 이제 발효식품을 먹었을 때, 먹지 않았을 때, 전후 먹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혈전 현상이 많이 있어 엉킵니다. 그러니까 먹고 난 뒤에 이게 미생물을 먹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혈전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게 적혈구가 동동동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들끼리 그거 이렇게 줄줄줄 붙어 있어요. 엽전처럼. 이런 거는 안 좋다는 겁니다. 그게 뭉쳐 있다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막힘 현상이 생기면 곤란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그 발효환입니다. 발효시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견과류도 좋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www.유인균발효교실.kr 들어가셔가지고요. 실명만 되면은 무조건 다 그게 들어와서 뭐든지 정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 이름은 밝히기 싫어요. 비공개 이래 놓으면은 그 결제를 안 해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